배우 고현정 전기. 1971년 3월 2일 서울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훗날 한국 연예계의 전설이 될 줄 몰랐다. 고현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미모와 당당한 성격으로 주변의 관심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학창시절 고현정은 모범생이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늘 무언가 더 큰 꿈이 있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특별함을 추구하는 성향은 어려서부터 드러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한 것도 그런 특별함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1989년 18세의 고현정에게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찾아왔다. 미스코리아 대회 출전이었다. 처음에는 주변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막상 대회에 나서니 그녀의 승부욕이 불타올랐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다. 준비 과정에서 수많은 좌절을 겪어야 했다. 워킹 연습을 하다 넘어지기도 했고 면접에서 긴장해 제대로 말하지 못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고현정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해 나갔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을 필요가 없어. 나만의 색깔을 보여주면 돼.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한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고현정은 마침내 미스코리아 선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미스코리아라는 타이틀이 주는 부담감과 기대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언론의 관심은 때로 부담스러웠고 완벽함을 요구하는 시선들은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연기에 대한 열망은 미스코리아 활동 중에도 계속되었다. 1991년 KBS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걸렸네로 연기자 데뷔를 했지만 연기 경험이 부족한 그녀에게 카메라 앞에서의 연기는 또 다른 시련이었다. NG를 반복하며 스태프들의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현정은 자신이 과연 이 길이 맞는지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연기 학원을 다니며 기초부터 다시 배웠고 선배 배우들의 연기를 유심히 관찰하며 자신만의 연기론을 만들어갔다. 1992년 여명의 눈동자에 출연하면서 고현정의 연기는 한 단계 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연기에 만족하지 못했다. 더 잘해야 해, 더 깊이 있게 표현해야 해라는 생각으로 밤늦게까지 대본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런 노력의 결실이 1995년 모래시계에서 폭발했다. 윤혜린이라는 캐릭터를 만났을 때 고현정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역할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하지만 그 예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복잡하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소화해내기 위해 그녀는 자신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했다. 촬영 현장에서는 완벽주의자인 그녀의 성격이 때로 독이 되기도 했다. 만족스럽지 않은 장면은 계속 다시 찍기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스태프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모래시계가 방송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시청률은 연일 상승했고 고현정의 윤혜린은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최고 시청률 64.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고현정은 명실상부한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모든 관심과 사랑이 부담스럽기만 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고 사생활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1995년 대한민국 전체가 고현정에게 열광하고 있을 때 그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연예계 은퇴 선언이었다. 모래시계의 마지막 방송이 끝난 직후 고현정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계를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자들은 물론 팬들 그리고 연예계 관계자들 모두가 경악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순간에 왜 떠나려 하는가? 사실 고현정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고민이 있었다.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들, 끊임없는 경쟁과 시기,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었다. 모래시계의 성공으로 더욱 큰 기대와 부담을 짊어지게 된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더욱이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과의 만남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 연예계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기란 쉽지 않았는데
정용진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큰 결단이 필요했다.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끊임없는 스케줄과 대중의 관심 속에서 개인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고현정은 사랑을 택했다. 1995년 말 그녀는 정용진과의 결혼을 발표하며 동시에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은퇴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는 거셌고 팬들의 만류는 애절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고현정의 결심은 확고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했지만 이제는 한 여자로서 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하지만 진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퇴 발표 이후 쏟아진 비난과 아쉬움의 목소리들도 고현정에게는 시련이었다. 전성기에 왜 그만두느냐, 팬들을 배신했다는 거센 비판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시련을 통해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진정한 행복은 대중의 박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고 믿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고현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스타에서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가 된 것이다. 이 8년간의 시간은 그녀에게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시기였다. 1996년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1999년 둘째 딸이 태어나면서 고현정은 완전히 엄마의 역할에 몰입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다. 수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일하던 화려한 세계에서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진 것은 그녀에게 큰 변화였다. 특히 임신과 육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는 예상보다 힘들었다. 밤잠을 설치며 아이를 돌보는 것, 끝없이 반복되는 육아의 일상은 때로 그녀를 지치게 했다. 더욱이 바깥 세상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아이들과 놀이터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아야 했다. 저 사람이 정말 고현정이야? 많이 변했네 같은 수군거림들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연예인이었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싶었지만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이들이 아플 때였다. 첫째가 열이 나서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의료진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며 고현정은 마음이 아팠다. 아이가 아픈데 왜 나를 구경거리로 보는 거지?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그녀는 점점 더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다. 외출을 최소화하고 집안에서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현정은 이런 시련들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 것이다. 첫째가 엄마라고 처음 말했을 때, 둘째가 첫걸음을 뗐을 때의 감동은 무대 위에서 받던 박수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육아 과정에서 고현정은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연기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 앞에서는 완벽한 엄마의 역할을, 남편 앞에서는 든든한 아내의 역할을 해내야 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밝은 모습을 보여야 했다. 이런 일상 속의 연기는 그녀의 내면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고현정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스포트라이트 없이도 박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웃고 울며 보낸 시간들은 그녀에게 인생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그런 평온한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고현정은 점차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2003년 고현정의 인생에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찾아왔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은 그녀에게 있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현실은 고현정은 아이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다. 매일 함께 지내던 사랑하는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어머니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이혼 발표와 함께 언론은 연일 추측성 기사들을 쏟아냈다. 이혼 사유부터 시작해서 향후 계획,
아이들 문제까지 모든 것이 대중의 관심사가 되었다. 8년 만에 다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인데 이번에는 행복한 이유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펴는 것조차 두려웠다. 무엇이 쓰여 있을지 또 어떤 추측들이 사실인 양 포장되어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일이었다. 당시 7살과 4살이었던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을 보면서 고현정은 자신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수없이 의심했다. 밤마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울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주변의 시선도 따가웠다. 왜 좋은 집안 며느리 자리를 차버렸느냐.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말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심지어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도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고현정은 자신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지 자책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현정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이지만 실상은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 소통의 부재 등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깊이 고민했다. 결국 진정한 사랑 없이는 진정한 가정도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이들과의 만남이 제한적이 될수록 고현정은 짧은 시간이라도 더욱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더 깊이 소통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제한된 만남 속에서는 진정한 모자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나중에 한 방송에서 고현정이 고백했듯이 사리를 같이 안 해서 친하지 않은 감정은 그녀에게 평생의 아픔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고현정은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했다. 2003년 이혼 후 고현정은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아야 했다. 아이들과 떨어져 살게 된 현실 속에서 경제적 활동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역시 연기였다. 하지만 8년간의 공백은 결코 작지 않았다. 연예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고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해 있었다. 과연 자신이 다시 이 치열한 세계에서 설 자리가 있을까? 가장 큰 두려움은 더 이상 예전의 고현정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20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이미 사라졌고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며 변한 외모와 나이는 현실적인 제약이었다. 더욱이 8년 동안 연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이 무뎌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과연 다시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다. 복귀를 결심한 후에도 시행착오는 계속되었다. 여러 제작사를 만나고 오디션을 봤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예전만 못하다, 너무 오래 쉬었다는 평가들이 돌아왔다. 어떤 제작진은 아예 대놓고 지금의 고현정으로는 시청률 보장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고현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아이들을 그리워할 때였다. 제한된 만남 속에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온전히 지켜보지 못한다는 아쉬움과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연기자로서의 좌절감이 어머니로서의 그리움과 겹치면서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다. 내가 과연 좋은 엄마였을까? 좋은 연기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이중의 의심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때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아이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었다.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연기에 대한 열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마침내 2005년 KBS 드라마 봄날에 출연할 기회가 생겼다. 오랜 공백을 깨고 돌아오는 작품이었기에 부담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첫 촬영날 카메라 앞에 선 고현정은 손이 떨렸다. 대사가 기억나지 않았고 카메라의 시선이 어색했다. NG를 몇 번 거듭한 후 그녀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고현정은 자신에게 말했다. 너는 고현정이야. 모래시계의 윤혜린을 연기했던 그 고현정 말야. 지금은 좀 다르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그 열정과 재능이 있어. 마음을 다잡고 촬영장으로 돌아간 그녀는 점차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다.
봄날에서의 연기는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다. 20대의 풋풋함 대신 30대의 성숙함이 있었고 이론적 연기 대신 삶의 경험이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있었다. 시청자들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고현정이 더 깊어졌다. 진짜 연기를 보여준다는 평가들이 이어졌다. 8년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고현정은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봄날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고현정은 본격적인 재기에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였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야 했다. 2006년 SBS 드라마 여우야 뭐하니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가 고현정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모래시계의 비극적인 여인상에서 벗어나 밝고 경쾌한 캐릭터를 연기해야 했다. 하지만 코미디 연기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진부한 개그는 어색했고 그렇다고 너무 과장하면 어색해 보였다. 촬영 초기에는 감독과 작가들도 고현정의 변신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상대방 배우와의 케미스트리였다. 20대 때와는 달리 이제는 상당한 연령 차이가 나는 배우들과 로맨스를 연기해야 했다. 자연스러운 로맨스 연기를 위해서는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매력을 발산해야 했는데 이것이 쉽지 않았다. 처음 몇 번의 촬영에서는 어색함이 역력했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미지근했다. 하지만 고현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만의 매력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20대의 순수함 대신 30대의 세련됨을, 소녀다운 귀여움 대신 여성스러운 우아함을 무기로 삼았다. 인생 경험이 쌓인 만큼 더욱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이 가능했고 이것이 오히려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이 되었다. 점차 시청자들도 이런 변화된 고현정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2007년 MBC 드라마 히트에서는 또 다른 변신을 시도했다. 검사라는 전문직 캐릭터를 통해 강인하면서도 지적인 여성상을 구현해야 했다. 이번에는 법정 용어와 전문적인 대사들이 발목을 잡았다.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고현정은 대본을 외우는 것조차 힘들었다. 실제 검사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법정을 견학하며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갔다. 촬영 과정에서 가장 큰 시련은 액션 연기였다. 검사 역할이지만 액션 시퀀스가 많았는데 30대 중반의 나이에 격한 액션을 소화해내기가 쉽지 않았다. 여러 번 다치기도 했고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꼈다. 하지만 고현정은 대역 없이 직접 액션을 소화해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임했던 것이다. 히트를 통해 고현정은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증명했다. 로맨틱 코미디에서 법정 드라마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는 연기력을 보여주며 진정한 배우로서의 모습을 각인시켰다. 이 시기의 도전들은 그녀에게 연기자로서의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다. 더 이상 과거의 고현정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연기를 찾아낸 것이다. 2009년 고현정에게 연기 인생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다. MBC 사극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 역할 제안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역할은 그녀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다. 악역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로 선량한 캐릭터를 연기해왔던 고현정에게 완전한 악역은 큰 도전이었다. 더욱이 사극이라는 장르 자체도 생소했다. 미실이라는 캐릭터를 분석하면서 고현정은 큰 부담감을 느꼈다.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물이었다. 권력욕과 사랑, 야망과 상처가 뒤섞인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다. 사극 특유의 대사와 몸짓도 익숙하지 않았다. 현대극과는 완전히 다른 호흡과 리듬을 익혀야 했다. 첫 촬영에서 고현정은 큰 좌절을 겪었다. 사극 대사가 어색했고 한복을 입고 하는 연기도 부자연스러웠다. 감독은 몇 번이고 NG를 외쳤고 다른 배우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날 밤 고현정은 숙소에서 혼자 울었다. 내가 과연 미실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고현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미실이라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역사책을 읽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며 연구했다. 미실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와 욕망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악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다.
점차 미실에 빠져들면서 고현정의 연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악독한 여인이 아니라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고뇌하는 복잡한 여성으로 미실을 표현했다. 때로는 매혹적이고 때로는 처절하며 때로는 애틋한 모습까지 보여주며 입체적인 캐릭터를 완성해 나갔다. 촬영이 진행될수록 스태프들과 동료 배우들도 고현정의 변신에 감탄했다. 가장 큰 시련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다. 방송 초기에는 고현정이 왜 악역을 하느냐, 이미지에 안 맞다는 비판적인 반응들이 많았다. 인터넷 댓글들을 보며 고현정은 상처받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청자들도 점차 미실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미실은 단순한 악역을 넘어서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미실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다. 고현정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섬세한 감정 표현은 시청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실을 응원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연기력을 보여주었다. 선덕 여왕의 성공으로 고현정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재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하고 강렬한 연기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다. 선덕 여왕의 미실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고현정은 2009년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의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미실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다. 2010년 SBS 드라마 대물에서는 또 다른 파격적인 캐릭터에 도전했다. 서혜림이라는 캐릭터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었다. 당시만 해도 여성 대통령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더욱 어려운 역할이었다. 정치인의 카리스마와 여성의 섬세함을 동시에 표현해야 하는 복합적인 캐릭터였다. 고현정은 이 역할을 위해 실제 정치인들의 행동 방식과 말투를 연구하며 준비했다.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다. 정치적 소재를 다루는 드라마였기에 각계의 각층의 관심과 비판이 쏟아졌다. 어떤 장면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고 고현정은 그런 부담감 속에서 연기해야 했다. 실제로 방송 후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더 큰 어려움은 체력적인 한계였다. 40대에 접어든 고현정에게 격한 스케줄과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역할은 큰 부담이었다. 정치인의 강인함을 표현하면서도 내면의 상처와 갈등을 섬세하게 드러내야 하는 이중적인 연기는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다. 촬영장에서 쓰러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럼에도 고현정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여성 정치인이라는 전례 없는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그려내며 또 한 번 자신의 연기력을 증명했다. 대물을 통해 그녀는 단순한 연기자를 넘어서 시대를 앞서가는 아티스트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3년 MBC 드라마 여왕의 교실에서는 또 다른 변신을 시도했다. 마여진이라는 냉철하고 엄격한 초등학교 교사 역할이었다. 이번에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연기가 주된 과제였다.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연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이들과의 호흡이었다. 아이들은 어른 배우들과 달리 예측 불가능했다. 대사를 틀리기도 하고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하기도 했다. 고현정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기를 이어나가야 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아이들의 순수함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마여진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도전적이었다. 겉으로는 냉정하지만 내면에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는 복합적인 인물이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이 많았다. 고현정은 미세한 표정 변화와 시선 처리만으로 캐릭터의 내면을 드러내는 섬세한 연기를 보여주었다. 이 시기 고현정의 연기는 더욱 성숙하고 깊어졌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진실한 감정을 담아내는 데 집중했다. 삶의 경험이 쌓인 만큼 더욱 진정성 있는 연기가 가능해졌고 이것이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이 되었다. 젊은 시절의 외적 아름다움 대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진정한 배우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2015년 고현정은 배우 활동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자신만의 뷰티 철학을 담은 브랜드 KOI 코일을 론칭한 것이다. 하지만 이 도전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한 길이었다. 연기와 사업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고 고현정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다. 사업 초기 가장 큰 어려움은 신뢰도 문제였다. 연예인이 하는 사업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선입견이 있었고 실제로 협력 업체들을 설득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제품 개발, 마케팅,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현정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들이 있었다. 회의 자리에서 그냥 이름만 빌려주시면 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자존심이 상했다. 더 큰 시련은 경영진들과의 갈등이었다. 고현정은 직접 모든 과정에 참여하려 했지만 경영진들은 그녀를 단순한 모델 정도로만 생각했다. 제품 개발 회의에서 의견을 내면 배우가 무슨 화장품을 알겠냐는 식의 반응을 받기도 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고현정은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제품 출시 후 예상보다 저조한 반응을 보였을 때였다. 언론에서는 고현정의 사업 실패, 연예인의 무모한 도전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고 심지어 그동안의 연기 활동까지 폄하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그런 반응들을 보며 고현정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현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품을 개선해 나갔다. 소비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백화점 매장을 돌아다니며 고객들과 만났다. 때로는 험한 말을 들어야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점차 KOI 브랜드는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고현정의 진정성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면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무엇보다 고현정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검증한 제품들이라는 점이 큰 어필 포인트가 되었다. 연예인의 이름만 빌린 브랜드가 아니라 진짜 고현정의 철학이 담긴 브랜드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업을 통해 고현정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배우로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새로웠다. 연기와는 또 다른 창조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고 이는 그녀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 시기의 경험은 고현정의 연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업가로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이 연기에 깊이를 더해 주었다. 더 이상 단순한 배우가 아닌 다방면의 경험을 가진 성숙한 여성으로서 더욱 진정성 있는 연기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고현정에게 또 다른 의미 있는 작품이 찾아왔다.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였다. 이 작품에서 고현정은 박완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욱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박완이라는 인물은 화려하거나 극적인 캐릭터가 아니었다. 평범한 40대 여성으로서 겪는 일상의 고민들,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자신만의 꿈을 찾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함을 연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웠다. 과장된 연기나 극적인 상황이 아닌 일상의 섬세한 감정들을 표현해야 했다. 촬영 과정에서 고현정은 자신의 실제 경험들과 박완이라는 캐릭터를 겹쳐보게 되었다. 이혼 후 혼자서 살아가는 여성으로서의孤独감,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아픔,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이 박완이라는 캐릭터와 묘하게 일치했다. 때로는 연기가 아닌 것 같을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고현정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너무 현실적인 캐릭터였기에 자신의 실제 모습과 겹쳐 보일까봐 걱정되었다.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를 다룬 장면들에서는 실제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연기하기가 힘들었다. 촬영 중에 눈물이 나서 NG가 날 때도 있었다. 가장 어려웠던 장면 중 하나는 딸과 통화하는 장면이었다. 드라마 속에서도 박완은 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설정이었는데 이는 고현정의 실제 상황과 너무나 유사했다. 나중에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고백했듯이 실제로 딸과의 통화에서 별 대답이 없어서 가슴 아파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 장면을 연기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아픔이 오히려 더욱 진정성 있는 연기로 이어졌다.
고현정의 박완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인간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갔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박완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고현정의 연기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디어 마이 프렌즈를 통해 고현정은 한 단계 더 성숙한 배우로 거듭났다. 화려한 캐릭터가 아닌 평범한 인물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는 연기력을 보여주었다. 이 작품은 고현정에게 인생 연기라는 평가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진정한 연기력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3년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스크걸에서 또 한 번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다. 성형 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김모미 역할이었는데 이는 고현정에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다.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전혀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했다. 특수 분장과 연기 스타일 모두 파격적으로 바꿔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고현정은 이런 도전을 즐겼다. 5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웠고 이런 모습을 통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배우 고현정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것은 끊임없는 도전, 변화, 성장의 연속이었다. 1989년 미스 코리아로 시작된 그녀의 연예계 인생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기복을 겪으며 이어져 왔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몇 번이고 무너질 뻔했지만 매번 더 강하게 일어났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고현정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래시계의 성공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과감히 그 자리를 버렸고 8년간의 공백 후 복귀할 때도 과거의 영광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선덕 여왕의 미실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을 때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에 도전했다. 특히 그녀가 겪은 개인적인 시련들은 오히려 연기에 더 큰 깊이를 더해 주었다. 이혼과 자녀와의 분리라는 아픈 경험은 그녀를 더욱 인간적이고 진정성 있는 배우로 만들어 주었다.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상처를 연기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진정한 배우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고현정의 또 다른 특별함은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많은 여배우들이 나이가 들면서 역할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지만 고현정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다. 40대에는 선덕 여왕의 미실로 악력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었고 50대에는 마스크걸에서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다. 사업가로서의 도전도 그녀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KOI 브랜드를 통해 연기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성공을 맛볼 수 있었고 이런 경험들이 연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단순한 배우가 아닌 다면적인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현정의 가장 큰 매력은 진정성이다. 화려한 기교나 과장된 연기보다는 진실한 감정을 담아내는 그녀의 연기는 시간이 흘러도 색바래지 않는다. 그것은 그녀가 겪은 수많은 시련과 경험들이 연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고현정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열정과 도전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성장은 도전을 멈추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고현정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녀의 다음 작품이, 다음 도전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보여줄 모습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점이다. 고현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그 브랜드는 끊임없는 진화를 의미한다. 배우 고현정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이고 그 드라마의 다음 장을 우리는 여전히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 시대의 아이콘에서 영원한 배우까지 고현정의 여정은 계속된다.